3명 실종자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구조대원들이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발견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현재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내부의 수색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상황이 정리되면 정확한 원인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화재 관련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화성 화재 실종자 수색이 완료가 됐는데요. 사망자가 22명입니다. 아까 방송 시작할 때는 9분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조금 진행 동안 16분으로 늘었는데 지금 수색이 완료된 상태인데 22분입니다. 참사입니다. 대단한 참사가 났습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전문가 모셨는데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요. 인명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 이거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반 화재가 아니라 예. 리튬 배터리를 대규모로 보관하고 생산하고 보관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예. 계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 최초 발화된 지점이 예. 직원들이 주로 출입하던 계단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계단 근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출퇴근 경로가 됐겠죠. 근데 화재 시에는 이제 피난 경로가 돼야 될 부분에서 예. 화재가 리튬 배터리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거의 폭발성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피난 경로가 차단이 돼서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일단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이 통로가 돼야 되는 그 계단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그 점인데, 근데요. 네. 지금 이 화재가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게 리튬 전지 공장이에요. 리튬 네, 화재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이거는 지금 뭐 물이나 소화기로도 끌 수가 없다는 얘기.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전문가분들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곳에 화재가 나면은?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전기차도 결국 리튬 배터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 같은 경우는 리튬 1차 전지이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예요. 1차 전지, 2차 전지. 예,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충전을 하고 방전을 됐으면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고 예.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방전이 되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충전이 안 되니까 그건 쓰고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약간 다르고 그 안에 이제 성분도 다른데 예. 결국은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주요한 이제 그 성분이라는 거죠.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제 물이 닿게 되면은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예. 수소가 발생을 하고 또 리튬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연쇄적인 이제 그 열폭주 현상이라고 그러죠.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어렵고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물에 의해서 화재 진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예. 이제 하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닿게 되면은 일부 이제 수소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폭발로 이어지다 보니까 더 화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초기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관들이 그 안에 리튬이 있고 이제 금속성 화재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고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물을 쓰는 게 맞느냐 그러면 과연 어떤 소화약제 예를 들면 팽창질석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적으로 뭐 다른 효과적인 뭐 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팽창질성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든 것이고 그렇죠. 물하고는 다르니까 어렵겠죠, 그게. 어렵죠. 그러면은 위험성과 효과성, 화재 소화 진압의 효과성을 대비를 했었을 때 과연 위험성 대비 효과성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나마 것이죠. 차선책이 물이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리튬이라고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고 효과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기차 화재 발생을 했었을 때 물에 담궈서 냉각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 뿌려도 안 되고 소화기도 안 되니까 그냥 물에다 담그죠.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같은 리튬 배터리지만 2차다 1차다라고 하고 뭐 그 안에 뭐 세부적인 성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이제 물로 효과를 소화를 했었을 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보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 화성 이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분들은 네.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왔다가 참변을 지금 당한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리튬 이게 통상적인 어떤 무슨 건물에 난 화재나 목재가 난 화재가 아니라 리튬 전지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이 더 네. 어렵다는데 화력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오늘 이 사망하신 분들 이 끔찍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사를 하시다 우리가 이제 소사라고 하는 건 이제 불에 타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예. 계단 근처가 이제 또 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또 치명적인 원인으로 될 수가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가로 30cm, 세로 45cm 정도 되는 이제 원통형 예. 2차 전지를 거기에 3만 5천 개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우리가 리튬 배터리 화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열폭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폭주. 예, 이게 화학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종이가 타거나 나무가 타거나 일반적인 가연물이 타는 화재하고는 연소 속도라든지 화재 가혹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공장에서 지금 사망하신 대부분 직원들은 예. 그 공장에 대한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지금 것이죠. 1층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 다 탈출하셨다는 분이 있지만 2층에서 많은 피해자가 지금 나온 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공장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 자체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폭발성으로 빨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리튬 전지 말씀하시면서 1차 전지, 2차 전지 아까 말씀 들으셨죠? 1차 전지는 쓰고 그냥 버리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다시 충전 가능한.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가 2차 전지인데 자, 그럼 이번 화재는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번 화재는 많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흡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뭐 그 세부적인 성분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 전지는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환경부에서 독성물질 확산이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그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염화티오닐이라고 하는 성분이 얘가 이제 연소가 되면 그 독성 물질을 좀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유독가스가 되는 겁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황하고 염화수소를 발생시키게 되고 예. 얘가 연소가 되면 예. 기화가 돼서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변으로 퍼졌었을 때 예.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리튬 염화티오닐 그 화재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화재는 발생하고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다른 공장에서도 어떤 공장 이런 네. 비슷한 화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떤 공장에서 그런 네. 만드는 공장이나 그런 걸 다루는 공장에서 발생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화학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소화기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 가장 흔한 것이 분말 소화기인데 개에 의해서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주변에 빨리 알리고 빨리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워낙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성장이나 가혹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보관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분리하고 이렇게 구획 내에 각각 공간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를 좀 분산을 시켜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데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내에 설치하는 뭐 ESS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방화 구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간하고 좀 이렇게 위험성을 분리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는데. 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가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의 완제품을 포장하고 이제 출하하기 직전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보관하기보다 예. 미산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했었을 때는 뭐 이거를 보관을 굉장히 오래 하기보다도 바로바로 출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럼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걸 다루는 어떤 작업장에서 리튬 전지에 불이 붙었어요. 뭐가 네. 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네. 거기에다 물을 끼얹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리튬에다가 배터리에다가 물을 끼얹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화재에 진압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렸을 때 이제 수소가 발생하면서 걔가 화재를 더 키워서 주변에 예. 그 소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변에 소방대, 소방서에 빨리 신고를 하고 거기 주변에 알려서 같이 빨리 피난을 할 수 일단 있도록.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군요. 네, 예,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됩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계단 입구에서 쌓아놓은 리튬 배터리에서 예. 연기가 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를 발견해서 피난을 하려고 할 때 그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피난 여유 시간, 허용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시간 자체가 거의 확보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요. 관련된 오늘 화재에 대해 설명하는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영상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이라든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관리돼 있었는지 정확한 화재 지점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연소가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밀 감식을 해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지금 뭐 일단 진화는 됐고요. 그다음에 수색을 완료가 돼서 시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소식은요. 원래는 23명 처음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이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속보로 나와 있거든요. 사망자 22명인데요. 지금 연락주는 한 명입니다. 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소방대원들 이런 리튬 공장 이게 이제 보통 화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완전히 네. 다른 상황인데 네. 이건 소방대원들 진화하는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주의할 게 많을 것 같네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 화재하고 달리 얘는 거의 뭐 폭발성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기 예.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그 건물 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소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부에서 이제 물을 뿌려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차적으로 화재가 진압이 됐다 하더라도 리튬 배터리의 특징이 재발화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네. 꺼진 것 같은데 다시 꺼진 것 불이 같은 난다는 거에도 겁니까?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과열이 되면 얘가 다시 재발화가 되는 지금은 경우들이 진화가 많기 때문에 됐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발화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 배제를 뜻입니까?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예. 주변에 안전 조치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재발화가 됐었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빨리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보면 이 오늘 사망하신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뭐 국적도 지금 확인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신원 확인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명단이나 이런 것들도 건물 내에 있어가지고 그 갖고 나오는데 어려운데 지금 뭐 국적이 확인된 거 보면 건물 내에서 일부 명단은 일단 가지고 명단 나온 것 자체는 같아요. 뭔가 파악이 된 근데 것 같아요. 시신을 이제 갖고 이제 이분들이 어느 분들인가라고 하는 그렇죠. 것에 개별적으로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되죠. 굉장히 거의 지금은 누군가라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성별 정도가 확인할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시신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리튬 전지 굉장히 유용하고요. 많은 기술도 네. 필요하고 유용하고 우리한테 많은 편리함도 주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속보 마지막으로 속보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 화성 공장에서 사망자 22명이고 연락 두절 지금 1명입니다. 1명. 지금 1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속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망자 22명 중에서 20명은 지금 외국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좀 어느 정도 명단이 나와서 국적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박재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